저희는 꽁쌤 에스테틱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부 영상으로 넘어왔습니다. 3부 영상은 원장님 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보다는 교육을 하시는 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창업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뼈를 때리는 말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원장님 생각하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사업을 하기에 꼭 필요한 요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샵을 좀 잘 운영을 하려면 뭐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걸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떤 컨설팅을 받든 1년 정도는 그분 말을 듣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가면 이 말이 맞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기든 어떤 제품이든 나쁜 거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1,000만 원 나와도 내가 가져가는 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안타깝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샵을 안 지켜요. 근데 샵을 시켜 고객을 받아야 돈이 되는데 너무 유행 따라만 다니고 세미나만 다니고 교육만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샵을 안 지키니까 매출에서 거기서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샵을 안 지킨다는 개념이 그런 거죠. 또 여기 새로운 제품 나오면 교육 갔다가 또 새로운 교육을 하시는 분은 또 거기 갔다가 이런 곳 가면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가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 원장님하고 좀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랑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매니저들 있는 단톡방에 보면 매니저 둘을 제외한 유령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그 안에 원장님도 아마 들어 있으실 건데, 저희 이제 와이프 핸드폰으로 만들어진 그 아이디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보면 원장님들 중에 교육하시는 분, 혹은 여러 가지 마케팅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다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쭉 팔로우를 다 걸어뒀습니다. 그 폰에.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A라는 원장님이 분명히 여기에 피드에 떠서 여기서 교육받는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 나중에 한두 달쯤 있으면 또 여기 가서 교육받고 계시고, 여기 또 제품회사 가 계시고, 그러면 그분 피드를 이렇게 쭉 봐요. 그러면 이분이 A라는 곳에서 받은 걸 과연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없어요. 그 내용이. 배운 내용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뜬금없이 B에 가서 교육받는 게 또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전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거나 그분 특정한 걸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예약은 다 비어 있고 매출은 여전히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나중에 상담해 보면 실제로 또 매출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마 원장님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여기저기 계속 내 거로 만들기 전에 여기 가서 교육받고 또 내 거 안 됐는데 또 가고 결국 이제 돈을 버는 건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 제품회사, 여기가 돈을 다 버는 건데,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그래도 하나를 잘 기기를 가지고 왔으면 걔를 가지고 활용하시고 또 그 기계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가 아닌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심화 과정을 계속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 좀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창업 우리 예정하고 계신 분들,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창업자들이 뭘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 꿀팁 하나 준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많은 말을 들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산으로 가버리면 정말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테티션의 본질은 무조건 실력이고, 그리고 본인이 딱 선택했을 때 그걸 밀고 나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여기서 흔들리고 기가 진짜 팔랑귀가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잊지 않고 본인이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느끼시는 게 비슷할 거예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분명히 A라는 방향을 좀 잡아드렸는데 A 쪽을 처음에 조금 하시다가 갑자기 B, C, D로 막 방향을 트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왜 처음에 A라는 컨설팅을 해줬는데 B, C, D로 바꿨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런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이게 A라는 방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A 방향으로 가느냐, B, C, D가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또 흔들리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지금까지 봐도 A라는 방향, 그러니까 항상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마다 방향을 우리가 좀 다르게 솔루션을 드리잖아요. 근데
초보 때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자꾸 중급자, 상급자들이 하는 걸 따라가려고 하시는 경향이 너무 크고, 심지어 또 반대로 이미 상급자에서 이제는 막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타이밍인데 초보자처럼 계속 교육 쫓아다니시고, 그러니까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잡으려면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옹생 원장님을 채널에서 보시다가 이분을 믿고 한번 의지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주변에 다른 사람 말을 일단 안 들어야죠. 그 컨설팅 기간 원장님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얼마만큼은 그래도 내 말 듣고 좀 해봐라. 저는 최소 6개월은 6개월? 네, 최소. 근데 1년까지는 내가 왜 하지 말라냐면 1년 동안은 막 하고 싶어도 크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은 전 인상을 좀 죽도록 내라고 해요. 근데 실력이 좀 쌓여야 돼. 본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진짜 에스테티션의 본질은 실력인데 그 실력을 잊지 않고, 제가 늘 하는 말 있어요. 제자들한테. 너네들이 비정규직인데 자꾸 회장을 하려니까 자꾸 멘탈이 깨지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롤러코스터는 그냥 없어요. 그냥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다 흔들리고, 그리고 방향은 조금 잃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가 잡는 것도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매출 잡는 것도 있잖아요. 월천은 하는데 월천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본인들이 샵만 차리면 월천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월천 찍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에스테틱이 할 수 있는 마케팅들,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없잖아요. 이것저것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딱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에스테틱은 이 정도 마케팅만 딱 꾸준히 해도 그래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하는 게 있다면? 제가 블로그 하는데 제가 진짜 블로그 못 적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는 내가 개인 블로그, 개인 블로그를 600개인가 할 때만 정도 있죠. 그걸 한번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200개 정도 봤을 때 아차, 이렇게 적는 거구나.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로그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게 아니고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근데 전국에서 고객님들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고객님들이 제가 여기 온다니까 미리 선결제 해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분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블로그 때문에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인스타 보고 오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갖다가.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광고 맡기고, 광고가 요즘 싼 건 아닌데,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야겠대요. 제자들한테는 지역별로 조금 틀리는 것도 있어요. 전단지도 하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좀 하고, 그리고 아파트 전단지도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런 강의 내용들 참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해요? 외부에 맡기고 난 죽어도 내가 블로그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하잖아요. 항상 제가 이제 원장님들 100명을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면 100분 중에 한 90분 정도가 그 말씀 딱 레파토리 딱 정해져 있죠. 항상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는 컴퓨터 할 줄 몰라서, 그리고 글 쓸 줄 몰라서, 인스타나 아이디도 없어서, 그러니까 항상 그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결국은 우리 업종은 내가 직접 글 쓰고 나를 보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 업종에 들어올 수가 없는 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부업체 맡기시면 그들의 노예로 계속 끌려다니시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블로그나 인스타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연령대 정도 되면 손기술은 누구나 다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 트렌드는 조금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 나를 알리려면 돈 안 들이고 알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본인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은 아시잖아요. 컴퓨터 켤 줄 몰라, 휴대폰을 만지지도 몰라,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랐는데 결국은 꾸준하게 하니까 진짜 3년 6개월 만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는 안 되는 건 없어요. 솔직히. 실제로 원장님 개인 블로그 직접 쓰신 거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함 한 장 달랑 올라가 있는 게 첫 번째 포스팅이고, 가장 최근 포스팅 한 10개만 들어가서 보셔도
같은 사람이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게 쓰다 보니까 느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나중에 공생 원장님 그 계정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올리셨던 거랑 안 지우고 그대로 갖고 계시죠. 네, 그럼요. 최근 거랑 한번 보십시오. 인스타 지금 저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교육자를 교육자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이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좀 용기를 내시는 게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가 뭐 곳곳에 지금 뭐 드려야 될 말씀도 많고 우리 뭐 이렇게 하면 좀 한 2박 3일 정도 이야기를 해야 뭐 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 언젠가는 한번은 원장님하고 어떤 이렇게 우리 술집 같은 데 가서 카메라 달아놓고 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정말 네, 예,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들 맞아요. 좀 해보는 기회를 그럼 가졌으면 좋겠는데 찐 얘기가 너무 좋을 것 네, 같아. 근데 진짜. 우리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아마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내보내면 상처받으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정말 내가 이래서 매출이 안 나오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건데 일단 우리 3부에서 지금 나누는 내용들이 어쨌든 창업 앞두신 분들 혹은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챙겼으면 하는 것들 결국 이 말을 종합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잘하자가 결론인 거거든요.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3부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4부에서 우리 이제 원장님도 창업도 해주시고 하시지만 우리 이 에스테틱은 결국 또 상권 이야기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 이야기를 4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